조합 부분하고 순열 부분 같이 볼까 그냥? 지금 어떻게 조합들을 먼저 잠깐 먼저 볼게요. 조합 4쪽에 있는 문제들은 다 잘 푸셨습니까? 괜찮아? 풀었어? 좀 풀다가 말았어. 풀다가 말았어. 왜? 아니 다 숙제 못해서. 여기는 그냥 그 퍼뮤테이션 기호하고 컨비네이션 기호를 두고 여러분들한테 그 미지수의 값들 구하는 문제들인데 이제 좀 익숙해지면 여기는 별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닐 거야. 그냥 한 번씩 다시 한번 마음 완성시켜 주시고 5쪽에 개념 익힘 2번 라인은 680번, 81번, 82번 풀어보신 분들은 어떠세요? 괜찮아?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합이니까 그지? 조합이야. 그 다음에 6쪽에 개념 익힘 3번 이 라인 어떠세요? 괜찮을까? 7쪽 개념 익힘 4번 8쪽에 개념 익힘 5번 89, 90, 91번 91번 691번 볼까요 그러면? 8종류의 과자 A, B, C, D, E, F, G, H에 대로 다음 조건에 따라 세트 상품을 만들려고 한다. 각 세트는 서로 다른 4종류의 과자를 한 개씩 담는다. 그리고 4종류의 과자를 한 개씩 담는다. A 또는 B를 담는 경우에는 A와 B를 같은 세트에 담는다. A 또는 B를 담은 경우에는 A와 B를 같은 세트에 담는다. A, B, C 모두 같은 세트에 담지 않는다. 서로 다른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그러려면은 여기 나와 있는 거 세트를 몇 개 만들 수 있지? 몇 세트? 총 8종류의 과자가 있고 8종류를 4종류씩 담기로 한 거지. 그지? 세트는 2세트밖에 못 만드는 거네. 맞나요? 그지? 여기다가 A와 B는 같이 담는다라고 한 거지. A와 B는 같이 담아야 되고 그리고 C는 얘랑 따로 담아야 되는 상황인 거야. 맞니? 그지? 그리고 그러면 A, B, C를 빼고 D, E, F, G, H를 가지고 앞에 A, B가 들어있는 곳에는 2개 그 다음에 C가 있는 쪽에는 3개를 채워야 되는 상황이 된 거네. 여기에 D, E, F, G, H라고 하는 과자를 여기다 배치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A 또는 B를 담는 경우에는 A와 B를 같은 세트에 담는다. A, B, C를 모두 같은 세트에 담지 않는다. 그렇죠. A, B, C를 모두 같은 세트에 담진 않을 거고.
AB가 포함된 세트를 만들게 되면 그 나머지 두 개에다가 DEF, G, H 중에서 두 개의 과자를 채우면 되겠지? 그러면 5, C, 2 10가지가 나올 거고, 그지? 그 다음에 C를 포함하게 되면 A, B, C를 같이 두지는 않는다. A와 B를 같은 세트에 넣는다. C는 같은 세트에 넣지 못하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두 개를 채울 거고, A, B, C, D, E, F, G, H. 이 중에서 세 개를 채워야 돼. 나 조건이 A 또는 B를 담는 경우에는 A와 B를 같은 세트에 담는다.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A하고 B는 들어갈 수 없는 거지? 그지? C하고 A, B를 같이 놓지는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 나와 있는 하나, 둘, 셋, 넷, 5개를 갖고 넣어야 되니까 5개 중에 3개를 뽑아야 돼. 이것도 5C, 2랑 같으니까 이것도 10개가 되겠지? 그지? 그리고 마지막. 요번에 A, B, C를 전부 다 넣지 마. 아무것도 넣지 마. 그러면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게 A, B, C, D, F, G, H가 있는데 A, B, C, D, E가 없었는데 E, F, G, E, F, G, H를 담아야 되는데 A, B, C를 다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5개 중에서 4개를 몰라야겠지. 그지? 그러면 5, C, 1 5가지가 되나? 5가지? 그지? 그래서 총 25가지 방법의 수가 나오겠다. 오케이. 그러니까 8종류의 과자를 가지고 4개짜리 세트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A나 B가 들어있으면 A, B는 같이 들어가야 돼. 그런데 A, B, C는 같이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3가지 경우로 나눈 거야. A, B가 들어가되 C는 안 들어가는 세트. 그 다음에 C가 들어가되 A, B는 들어가지 않는 세트.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A, B, C를 모두 다 포함하지 않는 세트. 그렇게 되면 25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다음에 구쪽에 694번이요. 694번. 세 자리 수인 289의 각 자리수 289는 2 다음에 8, 8 다음에 9를 만족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두 자리 이상의 자연수 중에서 항상 뒤의 자릿수가 바로 앞의 자릿수보다 더 큰 수를 오름수라고 하자. 예를 들어 3597은 오름수이지만 3597이 왜 오름수야? 3597 이거 오타 같죠? 3579로 고쳐주세요. 3579는 오름수이지만 2559나 3576은 둘 다 오름수가 아니라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두 자리의 오름수의 대수는 36개이다. 그러면 기억의 경우는 어떻게 잡을 수 있죠? 기억의 경우에는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가지고 두 개를 뽑기만 하면 되지. 뭔가 크기가 정해져 있을 때는 조합을 이용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10개 중에 두 개를 뽑는 경우의 수 중에서 10의 자리에 0이 온 경우를 빼자. 10의 자리에 0이 온 경우를 빼면 그러면 10시 1을 빼야 되나? 10시 1 0부터 9까지니까 10의 자리에 0이 왔어. 0이 오면 여기는 9시 1 돼야 되겠구나. 9시 1
0으로 시작하는 숫자, 0으로 시작하는 이 숫자가 총 9개가 있을 거 아니야. 01, 02, 03 해갖고. 오케이? 그러면 10시2면 45개에서 9개, 45에서 9개를 빼니까 36개가 되는 게 맞네. 기억은 맞지? 내 말 이해하고 있어? 권희군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해 안 되지 지금. 멈추지 말고 이해했어? 진짜로? 알았어? 10개? 이거 36개. 기억은 맞는 거네. 기억은 맞고. 4자리 오름수의 개수와 5자리 오름수의 개수는 같다. 그럴까요? 4자리 오름수. 그러면 이건 10개 중에 4개를 뽑을 거고. 그지? 맨 앞에 0이 왔다라고 두면 9C 3을 뺄 건데 10C 5에서 9C 4를 뺀 값이 얘네들 둘은 그치 같을 이유가 없지. 얘하고 5자리 숫자인 얘하고 전혀 같을 이유가 없는데 같은가? 같을 수 있나? 19, 8, 7 4, 3, 2, 1과 9, 8, 7, 3, 2, 1 210에서 3, 2 그러면 12, 84 요거하고 19, 8, 7, 6 5, 4, 3, 2, 1 4 없애고 3 그리고 나눠 2 36에 7 7, 3, 21에 42 252에서 9C4 9C4면 9, 8, 7, 6에서 9, 4, 3, 2를 빼면 4, 3, 2, 1을 빼면 어떻게 63 126 126 이게 130 126 5 같아? 같은 값이 나오지? 네 자리의 오름수의 개수와 5자리의 오름수의 개수는 같네? 같지? 그치? 계산은 무슨? 계산 결과 같아? 오케이? 안 같을 줄 알았는데 같아? 뭐 해봐야 되는 상황이었었네? 뒤로 또 비교할까? 태자리의 오름수를 크기순으로 작은 수로 나열할 때 50번째 오른 숫자가 346이다. 이거 어쩔 수 없죠? 할까? 자, 1로 시작하는 거는 몇 개야? 1로 시작하는 건 1이 맨 앞에 왔으니까 나머지 9개 중에 2개를 고르면 되지. 9사 36개. 2로 시작하는 것도 9C 이하면 되니까 36개. 50번째 수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네? 딱 해봐도 안 되는구나. 9C 이하면 얘가 36이니까 이거 2개 더해도 72개 나오지? 그지? 그러니까 50번째 오는 숫자는 아마 2로 시작할 거야. 50번째 수는 2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근데 여기 346이라고 돼 있으니까 디귿은 틀렸네요. 그죠? 기억하고 니은 3번이 다르겠는데? 3번? 됐어? 괜찮아? 그러네. 니은은 약간 충격적이네. 이거 해야 되는데? 해봐야겠었어. 다르다고 하는 거 취소. 따로따로 해봤더니 같더라. 프리오는 세컨이 이렇게 다 구해봤어요. 그죠?
구해보는 게 맞는 거죠. 하나, 둘, 셋, 네 자리와 다섯 자리일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다섯 개인데 그게 다섯 개일 때하고 네 개일 때 같을 거라는 직관적 판단이 어렵네요. 그럼 구해보는 게 맞습니다. 보면 뭐 두 자리 숫자일 때 36개밖에 안 나온 걸로 봐서 다른 경우는 다른데 이 경우만 특별히 같은 상황이라. 자, 10쪽에 개념익힘 7번. 뭐 여기 이제 개념익힘에 나왔던 것처럼 1대1 함수,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사용했던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 조합을 쓰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어떠세요? 그 답이 나오는 건가? 개념익힘 8번으로 넘어갈까요? 8번. 이제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 700번 볼까요? 700번 볼까 그러면? 700번에 보면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 모양의 시트지 2장, 빗변의 길이가 루트 2A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 모양의 시트지 4장이 있다. 정사각형 모양의 시트지의 색은 모두 노란색이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 모양의 시트지의 색은 모두 다르다. 그리고 그림 1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 모양의 4개의 창문 4개가 있는 집이 있다. 그림 2에 있는 이 집의 창문 4개에 6장의 시트지를 빈틈없이 붙인 경우의 예이다. 이 집의 창문 4개에 시트지 6장을 빈틈없이 붙이는 경우의 수는 단 붙이는 순서는 구분하지 않으며 집의 외부에서만 시트지를 붙일 수 있다. 그죠? 정사각형 모양 2개, 빗변의 길이가 루트 2a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 모양의 시트지 4장. 어차피 얘네들 다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치? 서진이 시켜야지. 서진은 어떻게 할 거야? 생각을 합시다. 이쪽이 정말 어떻게 보면 수학에서 원하는 그 논리적 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하셔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단순하게 푸는 문제가 아니잖아. 응? 지금 우리한테는 노란색 정사각형 2개가 있고 노란색 정사각형 2개가 있어. 그리고 지금 색깔을 구별하자면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4장에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넷.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생긴 얘네들을 칠해야 되는 거야. 붙여야 되는 거야, 여기다가. 그치? 그럼 붙일 수 있는 방법들, 서로 다른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첫 번째, 저 정사각형 2개를 붙일 자리를 하나 정할까? 지금 여기에는 위치는 다 달라요. 왼쪽 위, 왼쪽 아래, 오른쪽 위, 오른쪽 아래. 그러니까 이 4개의 자리에 그 노란색 정사각형 2개를 붙이는 건 4C2를 해야겠다.
노란색 정사각형으로 두 개의 창은 일단 가릴 거야. 4, 2, 3은 6. 여섯 가지 방법이 있고. 자, 붙였어. 그럼 남은 창이 두 개 남은 거지. 그 두 개의 창에다가 저 삼각형 네 개를 붙여야 돼. 그지? 그러면 네 개 중에 두 개씩 일단 뽑자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네 개 중에 두 장, 남아있는 두 장 중에 두 장을 뽑을 거야. 오케이? 자, 요 놈을 붙이는 방법에 하나의 창에다가 이렇게 해서 하나, 두 개를 붙이는 방법이 있겠지? 이 창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방법도 있겠지? 그치? 맞아? 그러면 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두 가지씩이 있는 거야. 두 가지씩이. 오케이?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6, 4, 24. 24가지 방법이 있겠네. 24가지 방법이. 또 다르게, 아닌가? 그치? 두 개를 뽑아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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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쏘리. 여기다가, 얘네들을 이렇게만 하면 안 되겠는데? 위아래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위아래도. 그러면 여기가 4P2가 되는 게 맞겠는데? 2P, 2가 되고. 그치? 위아래도 우리 구분해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걔네들이 순서, 위치 바꾼 것까지 계산해야 되는 거야. 4, 3, 2, 1, 2, 2. 12, 8, 96. 따라서 54, 36, 576. 이렇게 되어야겠는데? 일단 노란색 정사각형을 배치해야 되는 자리는 조합으로 해도 돼요. 왜냐하면 창의 위치는 다르지만 저 두 기장이 똑같이 생겼거든. 그러니까 조합으로 그냥 두 장을 붙이면 되는 거지. 순서가 고려할 필요 없어. 하지만 우리 이제 삼각형을 붙일 때는 여기가 위쪽에 분홍색, 아래가 파란색인 거하고 파란색, 분홍색이 다른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P를 쓰는 게 맞는 거지. 그지? 그지? 오케이? 그리고 얘네들이 요 모양, 요 모양을 서로 둘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2 곱하기 2를 해준 거지. 이걸 니들이 생각해야 된다니까. 내가 나야 되게 여유 있게 해도 되잖아. 난 시험을 안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유 있게 여러분들한테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생각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지만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답 중에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면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답은 이 4번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경우의 수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특히 서술형이 나오면 이 답이 맞을 거라는 그 확신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확신이 잘 안 들어요. 빼먹은 게 있진 않은가, 중복되는 게 있진 않은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하셔야 된다고. 아홉 번째 넘어갈까요? 아홉 번째. 일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하는 어느 음악회에서 독창 부터, 이거 이제 지난번에 했던 거구나. 이런 상황들에 관련된 문제들을 뭐 어떻게 보면 8번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판단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는 어떠세요? 1, 2, 3번? (13쪽) 그냥 바로 넘어갈까요? 13쪽에 가면 도형내 개수 찾는 문제죠? 괜찮으십니까? (704번에서) 704번에 3번? 삼각형의 개수?
704번의 3번을 보면 이제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 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생각은 일단 여기 시작은 여기서 하는 거지. 12C 3으로. 서로 다른 12개의 점 중에 3개의 점을 뽑는 게 삼각형의 개수를 만드는 방법이야. 그지? 이들 중에서 삼각형이 될 수 없는 상황들을 우리가 판단해야 돼. 먼저 1열, 그 다음에 2열, 이 3열에 있는 4개의 점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들은 삼각형을 만들 수 없다. 요 경우가 3가지가 있지. 그지? 3개. 그 다음에 이 문제는 3점이야, 3점. 3점이 동일직선 위에 있는 걸 잘 찾아야 돼. 요거 동일직선 위에 있지? 하나, 둘, 셋, 넷. 맞아? 그 다음에 5, 6. 그 다음에 7, 8. 또 있을까? 응? 그치? 요번에는 3C 3. 3개의 점이 있는 얘네들이 총 8개가 있는 걸 빼주셔야 이게 이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가 됩니다. 12C 3이면 12, 11, 10, 3, 2, 1. 220개에서 4, 3, 12, 8. 200개 났나? 200개? 이 문제가 얘도 헷갈리긴 했는데 704번에 3번 704번에 3번도? 704번에 3번? 오케이. 704번에 3번? 704번이 2개였어. 쏘리. 확인? 별 모양 얘기하는 거지? 이거 2번이었구나. 바보. 이게 705번이었구나, 이게 원래. 그러면 열 개를 가지고 직선의 개수를 만드는 건 10C2. 이 중에서 4개의 점이 동일 직선 위에 있는 게 5개 있는 거지. 4개의 점이 동일 직선 위에 있는 게 총 5개가 있어. 얘네들을 빼줘야 되는 상황이야. 그리고 5개 다시 더해야지.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5개는 4개의 점이 동일 직선 위에 있었기 때문에 저 4개의 점으로 만든 직선의 개수를 다 빼줘야 돼. 근데 직선은 빼준 다음에 하나씩 다시 더해줘야지. 이게 한 개씩은 있는 거잖아. 얘를 갖다가 A, B, C, D라고 하면 이 A, B, C, D를 지나는 직선은 하나는 있는 거야. A, B, C, D로 만든 직선의 개수를 싹 다 빼준 다음에 다시 한 개를 더해줘야 돼. 그게 5개가 있는 거지. 5개가. 그러면 45개, 6, 5, 30, 25개. 직선은 20개가 있는 거네. 직선은 20개. 직선은 20개가 있고 삼각형은 10C 3을 한 거에서 4C 3 곱하기 5 하는 걸 빼야겠는데 얘는 그냥 다 빼줘야 되죠. ABCD로 만드는 삼각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동일 직선 위에 있는 4개의 점으로 만든 삼각형은 다 빼줘야 돼. 이제 서잖아? 눈 뜨고 써야지. 어허. 왜? 마음에 안 들어? 번호? 그래서 10, 9, 8을 3의 1로 나누는 거니까 120까지 해서 4, 5, 20개 빼면 100개?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건 100개는 만들 수 있네요. 직선은 20개, 삼각형은 100개. 그 다음에 14쪽에 계획이 11번째 7, 8, 9번 이거 괜찮을까? 15쪽에 평행사변형의 개수 그 정사각형 이렇게 구하는 문제 유형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그러면 711번으로 볼까요? 711번 이 안에 정사각형이 몇 개 있냐고 물었습니다. 자, 우리가 정사각형의 개수를 셀 때는 이게 다 정사각형이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한 칸짜리 정사각형, 4칸짜리 정사각형, 9칸짜리 정사각형을 구할 거야. 한 칸짜리 뭐 여기 눈에 보이는 12개가 있는 거지. 12개. 오케이. 자, 4칸짜리는 이 사각형의 왼쪽 위의 점을 기준으로 할게. 왼쪽 위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면 하나, 둘, 세 개를 만들 수 있고,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왼쪽 위의 점이 여기까지만 가능한 거야. 저 세 개의 점이 왼쪽 위의 꼭지점이 될 수 있는 거야. 저 꼭지점이 여기 밑에 줄에 요 세 개까지 가능합니다. 응? 여기가 이렇게 와서 2개, 3개. 이 안에 들어있는 정사각형의 개수가 4칸이 되기 위해서 이것보다 더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 없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6개의 점, 6개의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고, 4칸짜리 6개를 만들 수 있는 거야. 자, 9칸짜리는 여기하고 여기밖에 못 만들어요. 왼쪽 위의 점을 기준으로 하면 하나, 2개밖에 못 만드는 거지. 그지? 그래서 9칸짜리가 2개. 총 정사각형은 20개의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칸짜리가 12개. 근데 구할 때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면 네, 이건 세셔야 돼요. 세야 되는데 그래도 나름 규칙을 찾아서 왼쪽 위에 꼭지점에 위치할 수 있는 자리 12개, 그 다음에 6개, 2개, 20개야. 오케이? 그러면 이 안에서 만들 수 있는 사각형이 총 몇 개냐면 가로줄에서 2개, 하나, 둘, 셋, 4개니까 4C, 세로줄 5개 중에 2개를 고르는 방법. 이렇게 해서 총 사각형의 개수는 2, 3은 6, 5, 2, 10, 총 60개인데 여기서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 구하라고 했으니까 60에서 20 빼주면 40개는 정사각형이 아닌 사각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하세요? 이해 못했을걸?
수축부터 볼까?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뭐두 가지 내용이에요. 하나는 함수의 개수고 하나는 집합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얘네들을 구할 때 함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앞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여기서 함수 값이 x 값이 다르면 y 값이 다르다. fx1과 fx2가 다르다. 1대1 함수죠. 1대1 함수.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정역의 원소와 공역의 원소가 있을 때 정역의 원소를 우리가 n개, 그 다음에 공역의 원소를 n개라고 잡았을 때 얘네들이 1대1 함수가 돼야 되는 상황이 되면 np, n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로 구할 수 있습니다. 정역의 첫 번째 원소가 선택할 수 있는 게 n개, 두 번째 원소가 선택할 수 있는 게 n-1개, 그 다음 n-2개 이런 식으로 봤을 때 n-m 플러스 1까지 얘네들을 쭉 곱해줘야 되거든요. 정역에 1, 2, 3이 있고 공역에 5, 6, 7, 8, 9가 있으면 우리가 1대1 함수를 만들려면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5개가 있고 하나를 선택했어. 그럼 2가 선택할 수 있는 게 4개 남은 거잖아.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고 그 다음에 3이 선택할 수 있는 건 3개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라. 얘네들은 뭔가 순열의 개념을 써야 됩니다. 그치? 이런 상황이 돼서 얘네들을 우리 계산할 때 5P3으로 그냥 한 번에 계산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두자 이 얘기고, 또 하나는 X값이 커지면 이에 대응하는 Y값도 fx2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하면 그럼 1, 2, 3이 선택할 때 x 1, 2, 3과 y에 있는 5, 6, 7, 8, 9가 있으면 얘네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잡아주냐면 일단 3개를 선택하는 거야. 그냥 아무렇게나 3개 선택했어. 그럼 저기 나와있는 x1, x2 사이에서는 1이 5, 2가 8, 3이 9로 딱 가게끔 정해져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5시 3으로 계산을 해보라는 얘기야.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있고, 나중에 가면 여기다가 드모를 넣는 과정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1이 5가 되는데 2도 5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겨. 이때 사용하는 게 중복 조합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건 이제 확률과 통계에 가면 이 단계를 더 추가할 거기 때문에 일단 이 두 가지를 명확히 알고 계셔야 나중에 이렇게 섞였을 때 안 헷갈릴 거라고. 알겠니? 그런 거 참고해 두시면 되고, 이 관련된 문제들이 1, 2, 3, 4번에 있습니다. 어떻게 잘 푸셨습니까? 1번에 주어져 있는 건 아무래도 그 함수값을 하나 지정해 놓고 가고 함수값들을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선택해야 되는 값들이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정도, 이 정도의 상황만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1번의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치? 4하고 7에 대한 함수값 지정해 놓고, 나머지 값들이 뭐 이제 4보다 작은 것들은 6보다 작은 쪽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5하고 6은 7, 8, 9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 요것만 잘 판단하시면 얘네들은 경우의 수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 2번 문제는 어떠세요? 2번도 풀었습니까? 2번에 주어져 있는 건 나눠져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상황인 거지. 2번 문제를 보면 x에 있는 원소가 1, 2, 3, 4, 5, 6이 있고, 그 다음에 y에 있는 원소도 이 x에서 x로 가는 거니까 1, 2, 3, 4, 5, 6이 있는데, 여기서 F1하고 F2는 F2의 값이 더 커야 되는 상황이고, 3 이상의 값들은 x값이 커지면 이때는 y값이 작아진대요. 이제 이것도 똑같습니다. 더 작아진다라고 하는 이 값들이 이제 얘도 우리 조합 이용하는 건 똑같은 상황인 거야. 다만 F1과 F2 사이에 관계가 이게 만족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F1하고 F2는 1하고 2는 이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이제 조합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얘는
x 값이 1일 때하고 2일 때는 2일 때가 더 크다라고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나와 있는 이 조건은 여기 나와 있는 5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거지. 그지? 그럼 뭐 얘네들이 선택을 2개를 해. 2개를 선택했어. 그래서 뭐 1은 2로 가고 2는 3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건 어떻게 되는 거지? 3 이상. 3, 4, 5, 6은 이제 이 안에 있는 걸 어떻게 하기로 했어? 3, 4, 5, 6은 x1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감소함수니까 뭐 그거 신경 쓰지 말고 4개만 고르면 되는 거지. 4개를 고를 거야? 6개 중에서 4개를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지. 자, 여기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게 1하고 이게 이 2개를 분리시켜 놨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1, 2가 선택한 값을 3, 4, 5, 6은 선택할 수 있는 거야. 3이 1, 3은 1로 가면 안 되지. 6이 1로 가고 5가 2, 3으로 가고 3이 5로 가도 상관없는 거지. 그러니까 1, 2가 선택한 값을 3, 4, 5, 6이 선택하는데 여기에는 이 조건에는 다른 값을 선택해야 된다는 조건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6시 4로 가야 되는 거지. 따라서 5시 2에서 나오는 결과와 6시 2에서 나오는 결과 곱해서 150까지 경우에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답을 해야 됩니다. 알겠니? 이해했어? 서식권도 괜찮아? 이거만 잘못했네? 이거 6시 2가 돼야 되죠? 6개니까? 그러면 이것도 15네? 오케이? 6개 중에 2개 선택하는 거였어? F3이 5 이상의 값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X의 이미 두 원수에 대해서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면 F3의 값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는데? 그지? F3이 선택할 수 있는 건 Y의 원소가 1, 2, 3, 4, 5, 6, 7, 8, 9니까 F3은 어디까지 선택할 수 있지? F3이 5하고 6만 선택할 수 있나요? 3번에 주어져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 6이 있고 1, 2, 3, 4, 5, 6, 7, 8, 9가 있을 때 F3이 요놈이 요 세 가지가 선택할 수 있는 자리를 남겨놔야 돼. 그러니까 얘가 5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5로 가면 4, 5, 6이 이 4개 중에 선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F3이 6으로 가면 4, 5, 6이 7, 8, 9를 선택하면 되지. 근데 만약에 얘가 7로 가버리면 4, 5, 6이 이 밑에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상황은 F3이 5인 경우와 F3이 6인 경우 두 가지를 놓고 이 문제를 풀어야겠다. 오케이. F3이 5가 되면 1하고 2가 선택할 수 있는 게 4개 중에 2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게 되고 그 다음에 4, 5, 6도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F3이 6이 되면 5개 중에 2개를 선택할 거고 3개 중에 3개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오케이? 경우를 나눴으니까 위에서 구하고 아래에서 구하는 걸 더해 주셔야 됩니다. 경우를 나누어 생각한 거는 더하는 거야. 네 번째 주어져 있는 건 어때요? 4번은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으로 가는 이 함수들 중에서 1대1 대응인데 fx는 x를 만족시키는 x의 개수가 2개 같지 않은 게 4개가 돼야 된다. 그러면 2개는 서로 같은 곳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 나머지 것들은 서로 다른 것으로 가야 되니까 우리 앞에서 그냥 제가 뭐 교란 순열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그냥 수형도 그려가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 2, 3, 4, 5, 6이 있고 1, 2, 3, 4, 5, 6이 있을 때 이 중에 2개의 원소는
자기랑 같은 걸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나머지 4개는 자기랑 다른 걸로 가야 되는 상황인 거야. 오케이? 이해하십니까? 3이 4로 가고 4는 3으로 가고 5는 6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지. 자, 같은 걸로 가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상황들을 세기 위해서 먼저 같은 걸로 갈 2개를 선발하는 방법이 6시 2가 있을 거고, 그지? 1, 2가 될 수도 있고 1, 3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나머지는 3, 4, 5, 6으로 예를 들면 3, 4, 5, 6이 3은 4나 5나 6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야. 그지? 그러면 4는 얘는 3, 5, 6 다 되네. 3, 5, 6이 다 되지. 그지? 근데 3으로 갔어. 4, 3이 됐으면 여기는 무조건 6, 여기에는 5가 와야 돼. 그리고 4, 5가 선택이 됐으니까 지금 3하고 6만 남았지. 6, 3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 4, 6이 됐으면 3하고 5가 남았으니까 3하고 5가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지? 이게 3개 똑같이 나왔던 거 기억하십니까? 응? 그래서 여기 총 9가지가 나와. 여기 각각에 대해서 9가지 경우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135 나오나요? 135 35 맞나? 135 오케이. 이게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이제 집합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제 조합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좀 보여질 겁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1번 같은 경우에 1, 3, 4, 5의 부분집합 중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부분집합을 2개 선택했을 때 선택한 두 집합이 서로 같지 않은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그럼 일단은 우리는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부분집합의 개수는 5C2로 구할 수 있지. 5C2 맞니? 그 10개가 나올 거야. 10가지가. 그러면 그 10가지는 지금 서로 같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5개 중에 2개의 원소를 선택하는 10개의 부분집합을 만들었고 그 10개의 부분집합은 다 서로 다른 거야. 그지? 그 중에 다시 2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원하는 거지. 그지? 2개의 집합은 서로 같지 않은 거지. 그래서 총 45가지 경우가 나온다.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 아니 못 알아듣는다고?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해야지. 1, 2, 1, 3 이런 식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 5, 4, 5까지 나오는 거 아니야. 4, 5까지 응? 4, 5 이렇게 나오겠죠? 1, 3, 1, 4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총 10개가 있어. 이 중에서 얘하고 얘를 골랐어. 그럼 얘네들 둘이 서로 같아 안 같아? 같은 리가 없지. 이 10개는 같은 집합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1, 2하고 1, 2를 뽑지만 않으면 돼. 그치? 이제 알아들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얘는 2개짜리 부분집합을 만든 거고 그 2개짜리 부분집합들 중에서 서로 다른 2개를 뽑은 게 45가지가 된 거야. 문제에서 원하는 건 45라는 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 2, 3, 4, 5, 6, 7, 8, 9의 부분집합 중 가장 작은 원소가 3이고 원소의 개수가 4개인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부분집합에는 1, 2는 포함되면 안 되는 거지. 그지? 3을 반드시 포함하고 4, 5, 6, 7, 8, 9에서 3개를 더 뽑으면 되겠네. 아니 따라서 6시 3을 계산하면 되겠지? 6시 3 3번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 A, B에 대하여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개야. 그 B는 1, 2, 3, 4, 5, 6, 7, 8의 부분집합이래. 이것을 만족하는 집합 B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A라는 집합에는 지금 현재 1, 2, 3, 4 1, 2, 3, 4가 들어있고
B는 1, 2, 3, 4, 5, 6, 7의 부분 집합이에요. 8까지. B의 부분 집합은 A하고의 그 집합이 두 개니까 1, 2, 3, 4 중에서는 두 개만 B에 들어가야 돼. 두 개가 반드시 B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 중에서 두 개를 뽑아. 오케이?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얘네들은 어때? 얘네들은 B에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거지. 4, 5, 6, 7, 8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수 2의 4제곱이잖아. 그치? 그리고 이 4C2는 집합 A에 있는 원소 두 개를 B가 가져야 되니까 4C2를 만든 거고. 오케이? 이렇게 확신이 안 오지, 이거. 그 다음에 4번은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의 집합 B가 두 개. 이것을 만족하는 순서상 A, B라는 집합을 만들래요. A 교집합 B를 만들 게 먼저 A 교집합 B가 두 개가 돼야 돼.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전체가 있으면 이 부분에 두 개가 들어있어야 돼.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5개의 원소 중에서 두 개를 뽑아서 여기다 집어넣자고. 응? 두 개를 집어넣을 거야. 그럼 나머지 원소가 두 개가 들어가고 나면 지금 여기 말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3개가 남아있지. 그치? 그 3개의 원소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여기에 들어가도 되고 여기에 들어가도 되고 여기에 들어가도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요 3개 남아있는 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3군데야. 따라서 이 3개의 원소들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의 3승. 3의 3승까지가 되는 거야. 27가지. 그 문제에서 원하는 건, 요 27가지의 얘네들을 배치하고 나면 A하고 B가 확정되겠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 맞아? 여기에 1하고 2가 들어갔다고 치자. 이 집합이 종 1, 2, 3, 4, 5니까 1, 2가 들어갔어. 3은 여기 들어갔고 4는 여기 있고 5는 여기 있다고 하죠.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A, B라는 이 순서상은 지금 이 그림대로라면 1, 2, 3을 원소로 갖고 1, 2, 5를 원소로 갖는 이 집합이 이렇게 순서상이 된 거야. 오케이? 이 5가 만약에 바깥에 있어. 그러면 A라는 집합은 1, 2, 3 그대로인데 B라는 집합은 1, 2만 있는 집합이 된 거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몇 개냐라고 물은 거야. 따라서 10 곱하기 27 하면 되겠죠? 응? 교집합의 자리에 들어가는 원소 2개. 그리고 나머지 3개의 원소가 배치될 수 있는 방법 27가지. 그래서 총 270개의 집합 A, 집합 B라고 하는 수소쌍을 만들 수 있다. 이해했어? 근데 저 제곱하는 거는 그냥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분 집합의 개수의 개념에서 2의 4제곱을 하는 5, 6, 18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이 2의 4제곱인 거잖아. 그때 2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5, 6, 7, 8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된다는 두 가지 경우 때문에 2의 4제곱이 된 거지. 근데 여기서는 3이 된 이유가 각각의 원소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3개라서 3의 세제곱이 된 거야. 오케이. 그럼 필요에 따라서 네, 집어넣어주는 게 맞습니다. 이것도 원래는 기호가 있어요. 3파이 3이라고 해서 중복 순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복 순열이라는 거에 의해서 얘가 3의 세제곱이 됐는데
이걸 몰라도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배치되는 과정은 이렇게 된다. 이해할 수 있으면 쓸 수 있으면 된다. 여기 나와 있는 5번 문제가 이제 마지막 5번, 여기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A가 B의 부분집합을 만족한대요. 그러니까 이 5번에 있는 그림을 우리가 그려보면 A가 있고 B가 있고 지금 이 상황인 거야. 그러면 여기에 거기 나와 있는 전체 집합의 원소를 배치하면 되는 거거든. 각각의 원소들이 1, 2, 3, 4, 5라고 하는 1, 2, 3, 4, 5라고 하는 5개의 원소가 여기에 1, 2, 3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의 5승까지 243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지.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막. 그러면 여기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A라는 집합에는 4, 5가 들어간 거고 B라는 집합에는 2, 3, 4, 5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A가 B의 부분 집합인 거 맞잖아. 그 6번에 보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죠. 나와 있는 조건에 의하면 1, 2, 3, 4, 5의 두 부분 집합이 A와 B가 되는데 순서상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하나 들어있는 거야. 그치?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들어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6번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3의 5승가지가 있어. 만들 수 있는 게. 근데 A가 이 자리가 A가 공집합이야. A가 공집합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1번, 2번, 3번 영역 중에서 1번은 선택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A가 공집합인 경우. 어차피 B는 공집합이 안 돼요. A가 공집합인 게 문제인 거지. B는 공집합이 안 된다고. 그러면 2번하고 3번을 선택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그러면 2의 5승가지가 나오겠지. 2번하고 3번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 오케이? 그러면 243에서 32를 빼면 211가지 경우가 여기서 6번에서 원하는 공집합은 아니어야 된다는 조건을 만족하는 게 되는 거야. 이해하는가? 이렇게 하자. 다음 시간에는 지금 일단 여러분들이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들 있지? 이거 마무리하는 거에다 수점을 두시고 다 했어요. 다 한 경우에 한해서 맨 앞으로 돌아가서 노멀 터프 문제들.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먼저 앞에서 풀었던 문제들 중에서 틀렸던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그 단원 연습 문제에 있는 노멀 터프를 이제 차례대로 풀어나갈 거야. 순서를 그렇게 할 거야. 알겠지? 이해 가자고. 응? 왜 못 알아들었어? 다시? 뒤에 걸 다 마무리하시고 먼저 지금 하고 있는 거 순열 조합 파트 다 마무리하신 다음에 일단은 집합으로 돌아가서 집합에서의 그 첫 번째 연습 문제가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이렇게 대부분 어떻게 할 거냐면 빨간색 문제도 위주로 갈 거예요. 색깔별로 보면 빨간색으로 보면 마플 특강이 있고 그 다음에 터프 문제가 있어요. 그 중간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노멀 문제가 있는데 노멀도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노멀하고 터프 쪽으로 맞춰서 여러분들이 다시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가면 됩니다. 오케이? 시간은 되도록이면 짧게 잡으시고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시는 쪽으로 가라고.
오케이. 도형의 이동을 관한 시험을 준비합니다. 도형의 이동 다 알잖아. 그래? 도형의 이동, 그럼 아마 선생님이 그래서 저도 생각하는 건 수업은 도형의 이동 부분을 해드리고 질문은 여기서 받아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맞추면 될 것 같은데. 도형의 이동부터 하고 원방은 되도록이면 맨 마지막에 하자. 시험 가까웠을 때 좀 잘 해놓고. 알겠지? 도형의 이동은 함수하고도 좀 연결되는 게 있으니까 함수 파트하고 연결되는 게 있으니까 조금 뭐 설명드리면 되는데 도형의 이동에서 이렇게 많이 할 건 없습니다. 해보면 알걸? 마무리.